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인문학 강의 기억나십니까? 예, 핵잠수함. 예, 예. 뭐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핵잠수함 마지막 부분에 했던 말이 있죠. 불편한 사람들, 긁힌 사람들 있었잖아요. 우리 언론도 그 중에 하나라 그랬죠. 기레기들. 뭐 트럼프가 아니라 그랬는데 막 그리고 뭐 10년 걸린다는데 막 했잖아요. 근데 엊그제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 거야. 그렇죠. 건조할 거야.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10몇 년 뻥이라고. 예. 이미 설계 끝났답니다. 시뮬레이션 다 끝났고요. 만들 수 있는 도크가 몇 개 있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이미 바닷속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농담 삼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미사일 해제 5개월 만에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리나라 KF-21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4.5세대 전투기가 있거든요. 스텔스 아니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색칠해놓고 보니까 스텔스가 되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술에 미친 나라입니다. 오늘도 비스끄무리한 얘기입니다. 또 언론이 해설을 안 해서 제가 합니다. 고구마 제로. 기레기들이 입국 다 타는 GPU 26만 장의 의미. GPU 26만 장 많이 얘기 들으셨죠? 네.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인문학 강의 이렇게 하면 우리 이미양 집사님께서 그걸 잘 듣고 헤아리셔서 그걸로 주식을 사신다고. 나름 능력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득을 보셨대요. 능력입니다. 그것도 능력이에요. 네. 그렇게 선용하시는 거 강추합니다. 네. 많이 보셔요. 네. 자, 2025년 10월 30일 깐부치킨 삼성점에서 아저씨 셋이 술을 먹었어요. 맥주 치맥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다 뉴스 보셨죠? 예. 이재용 삼성 회장 우리나라 나이로 58세. 정의선 현대차 회장 우리나라 나이로 55세. 제일 젊어요. 그리고 젠센왕 엔비디아 회장 63세. 50대 후반, 60대 초반 아재들이 치맥을 했어요. 이거 철저하게 기획된 거 아시죠 다? 예, 이 연세의 밤에 치맥하면 혈당 올라서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고 막 친한 척하고 뭐 러브샷하고 어깨동무하고 이상한 짓을 막 해요. 이러면 눈치채야지. 이러면.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대통령 엔비디아 투자 유치 성공, GPU 26만 장 공급, 삼성, SK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와 협력 확대, 피지컬 AI 영역 고도화 MOU라고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나요. 기사에. 더 이상 해설을 안 해줘요. 저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제가 할 겁니다. 자,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과 주요 협력을 맺었는데 정부의 5만 장, 삼성전자 5만 장, SK그룹 5만 장, 현대차그룹 5만 장, 네이버클라우드 6만 장에서 26만 장을 준대요. 그런데 이게 세계 3위 수준이 되는 거 많이 들으셨죠? 1위 미국은 몇 장? 대충 1000만 장 이상. 생산은 거기서 하니까. 2위가 어디요? 중국. 잘 몰라요. 중국은. 미국보다는 적은데 중국은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수출을 제한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중국에서 밀수하고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많아요. 그래서 3위가 어디였어요? 기존 3위. 영국이 12만 장이었어요. 1000단위. 중국은 아마 100만 단위 같아요. 100만 단위고 3위가 영국 12만 장. 근데 우리나라 한 큐에 26만 장. 기존의 보유분 합해서 30만 장. 우리나라 한 4, 5만 장 수준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GPU가 많이 들어왔대요. 들어올 예정이래요.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순차적으로 수입한대요 이제. 자, 그래서 GPU가 뭐냐면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GPU는요. 우리 혜성이나 아니면 수민이 예, 우리 조민경 집사님도 컴퓨터에 다 들어있어요. 왜냐? 사진 편집, 영상 편집, 사진 편집 하시잖아요. 그럼 GPU가 필수예요. 그리고 게임 하잖아요. 뭐 3D 돌리지, 2D, 3D 디자인 하잖아. 그러면 필수예요. GPU가. 그래서 GPU가 뭐냐면요. 컴퓨터에서 그래픽을 처리하는 장치. 옛날에는 그래픽 카드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이게 엔비디아 리바 128이라고
1997년에 그 당시 25만 원 하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 저는요 이 당시에 PC방 알바하면서 그 컴퓨터를 조립 분해할 수 있었고요. 나중에는 컴퓨터를 조립해서 파는 하고 AS 하는 사람 그걸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부품 단위 조립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리바 TNT 리바 128 전에 모델은요 진짜 구렸습니다. 한 반 이상이 불량이었어요. 근데 리바 128부터 엔비디아에서 만든 이때부터 잘 돌아가네. 이때 게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스타크래프트였습니다. 네. 이 가운데 있는 게 코어고요. 그리고 옆에 하나, 둘, 셋, 네 개 보이죠? 이게 램이에요. 램. GPU에는 램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여러 회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있어요. ATI, 뭐 라데온도 있고, 뭐 부두도 있고 여러 회사가 있지만 1997년부터 한국에서 PC방이 폭발하죠. PC방이 폭발하면서 그 당시 젊은 젠슨 황, 이 당시 20년 전에 젊은 젠슨 황이 이른바 용팔이 짓을 했습니다. 용팔이가 뭐냐? 용사나서 비디오 카드 팔아요. 그 당시에 다 경쟁자였으니까 큰 회사가 4개, 5개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실제 우리나라 용산 전자상가 가지고 그래픽 카드 팔아요, 싸게 팔아요 이랬다고요. 이거 보세요. 엔비디아 코리아 지사 와가지고 용산에서 영업드렸어요 이 사람이. 그게 먹혔어요. 우리나라 PC방이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거기에 엔비디아가 그래서 생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젠슨 황에게 우리나라는요 고마운 나라예요. 여러 기라성 같은 그 당시 있었던 그래픽 카드 회사들을 다 물찌르고 우리께 꽂힐 수 있었던 건 PC방 덕분이었거든요. 용산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면요 리어카로 팔았어요. 리어카로 그래픽 카드를. 왜냐? PC방에 컴퓨터가 2대 있지 않잖아요. 몇십 대씩 있잖아요. 거기 그래픽 카드 하나 꽂히니까 리어카체로 팔아. 리어카체로 이렇게 갖고 가라고. 싸게 떨이를 막 무대기로. 그게 먹혔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내려가고 이때 엔비디아가 즉 엔비디아는요 지금 한 40대 50대 옛날에 20대 시절 PC방에서 놀았던 분들 있죠. 딱 제 세대. 그 사람들이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 알아요 엔비디아를. 이후 암호화폐 채굴에 GPU가 사용이 급증됩니다. 코인 채굴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GPU가 사용됩니다. 이후에. 그래서 이 엔비디아 RTX 10 모델이 여기에 사용돼요. 그럼 GPU는 도대체 그래픽 카드가 왜 그래픽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픽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고 영상 편집하고 게임 3D 보여주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게 왜 암호화폐 채굴에 쓸까? 왜냐면요 CPU 아시죠? 들어보셨죠? CPU는요 복잡한 직렬연산이에요. 자, 직렬연산이 뭐냐면요 3 더하기 4 답해보세요. 더하기 1 곱하기 3 이게 직렬연산이에요. 병렬연산 이걸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CPU는요 복잡한 순차적인 연산 있죠. 그걸 기가 막히게 해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컴퓨터 꽂히는 CPU예요. 근데 그래픽 카드는요 어떤 용도냐면 우리 화면에 그래픽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계산을 해서 그래픽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 하나하나를 다 계산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면에 보면은요 뭐 1280 곱하기 678 있잖아요. 그게 다 점의 개수거든요. 뭐 10만 개, 100만 개 단위의 점을 순식간에 한 번에 계산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한 번에 10만 개 계산을 해야 되는 단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병렬 연산이라고 합니다. 단순 계산을 순차적으로 1 더하기 2, 3 더하기 4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쫙 하는 거. GPU는 거기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채굴할 때 그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즉 단순 계산을 한꺼번에 여럿이 하는 거. 그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컨베이어 벨트 아십니까 혹시? 쭉 이해되시죠? 그게 직렬연산이에요. 예, 앞에서 뭐 청소하고 뒤에서는 패처를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직렬연산이고 병렬연산은 그런 컨베이어 벨트가 열대 있는 거예요. 그게 병렬연산입니다. 근데 길지 않고 짧아요. 자,
단수는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최고 복잡한 계산에 능한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2018년 GeForce RTX 20 시리즈부터, 즉 2018년부터 삼성 램이 들어갑니다. 아까 그래픽카드에 램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 이게 바로 삼성 보이시죠? 램 카드, 우리 컴퓨터에 램 꽂잖아요. 그건 CPU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픽 계산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GPU 전용 램을 이미 들어간다고요. 이해되시죠? 이걸 VRAM이라 그래요. 비디오 램이라 그래서 VRAM. 이 VRAM이 들어가는데 최신 PC용 GPU가 뭐냐면 지포스 RTX 5090이에요. 이거는요 무려 620만 원입니다. 그래픽카드 한 장에. 네, 이게 우리 컴퓨터에, 개인용 컴퓨터에 꽂을 수 있는 최고급 사양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코어가 바로 우리가 여러분 좀 들어본 블랙웰 코어입니다. 블랙웰 코어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뭐 파워가 쭉 있는데 HDMI 말고 HBM이 몇 기가인가요? 기가가 안 나와 있나? 전격 파워 안 나와 있을 리가. 프로세서 여기 있다. GDR7이고요. 그리고 예, 이 GDR7이라는 게 바로 램이에요. 램인데 이제 VRAM이라고 하지 않아요. HBM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이제 그 얘기 할게요. 자, 근데 보세요. 올해 2월자 기사예요. 중국인들 국내 재고 싹쓸이의 그래픽카드 대란 심화. 중국인들이 개인용 PC에 꽂힐 그래픽카드 다 수입해 간대요. 왜요? 이걸로 AI 만들려고. 여러분 개인용 컴퓨터에 꽂혀 있는 그래픽카드 있죠? 그걸로도 부족하지만 AI용 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세요. 엔비디아 GPU 풍기 업계 한숨. 용산 전자상가 상인 가격 치솟아 매장 돌면서 인들을 가져가 6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에 사기도 국내 소비자 구매 기회에 들어 한국 인공지능 연구개발 차질 우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에 꽂아서 게임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서버 같은데 AI용 컴퓨터에 꽂으면 그걸로 복잡한 연산을 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저 GPU는 그렇게 이제 게임이 아니라 AI용 연산에 쓰여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래픽카드를 싹쓸이 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문가용 GPU, 즉 AI용 GPU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픽 처리가 아닌 병렬 연산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AI용에 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석사, 박사가 논문을 써요. 그 논문을 이제 썼으면 그 논문이 맞는지 검증도 하고 그 논문에서 어떤 실험을 많이 할 거잖아요. 옛날엔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실험실에서 비커에서 뿌리고 불 붙이고 막 이렇게 섞고 실험을 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다 AI로 시뮬레이션 돌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박사급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AI GPU가 몇 장이냐? 1인당 한 장도 안 돌아가요. 네, 순봉 기다려야 되고 자, 시뮬레이션 돌려요? 며칠 걸려요. 며칠이면 양호한 거예요. 근데 한 5일 걸린다고 칠게요. GPU가 2장이 있어요, 나한테. 2장으로 돌려요. 그러면 2배 빨라져요. 3개 돌리면요, 3배 빨라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GPU 개수가 많을수록 이젠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잘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즉 GPU 개수 자체가 이젠 과학기술력이에요. 누구는 주판 튕기고 있는 거고 누구는 계산기로 계산하고 있는 거고 누구는 칠판에다가 3 곱하기 4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엔비디아가 전 세계 AI용 GPU 점유율이 90% 이상입니다. 싹 쓸었어요. 이걸 가능하게 한 게 우리나라 PC방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수랑이 와서 이렇게 좋아하지. 그래서 깐부라 그러는 거예요. 깐부가 옛날부터 마이크와 친구를 얘기하잖아요. 네. 자, 이게요 엔비디아에서 만든 H100 시리즈라고 합니다. 즉 전문가용 고성능 AI용 GPU예요. 얼마입니까? 4200, 4900, 5600 하죠. 이만합니다. 이렇게 비싸요. 이것도 없어서 못 사요. 보세요.
이 5천만 원 주고도 못 사요. 없어서. 왜냐? 이거 만드는 게 엔비디아잖아요. 거기서 찍어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혹시 과자 중에서요 허니버터 칩 기억하십니까? 그거 하나 먹기 되게 힘들었잖아요. 막 사서 막 비싼 값에 팔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다고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HBM M2 80기가, HBM M3 94기가 뭐 이런 게 있죠. 요게 바로 HBM, VRAM이라 아까 비디오 카드에 들어가는 램을 VRAM이라 그랬죠. 그거 말고 이제는 이렇게 전문가용 AI용 GPU에 들어가는 걸 HBM이라고 해요. 차원이 달라요. 이거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세계 최초로. 거기서 GPU를 하나 말고 두 대로 하면 두 배가 빨라지지. 그거구나. 램도 그렇게 하자. 우리 컴퓨터에 여러분 꼽는 램 아시죠? 본 적 있으세요? 그 램을 층층이 쌓아버린 거예요. 병렬 램으로 만든 거예요.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요 VRAM보다 발전한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즉 고대역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어요. 여러분 GPU 하는데 그 GPU는 이 HBM이 없으면 작동을 안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글로벌 HBM 메모리 마켓의 점유율이에요. 2024년 2분기 때 보면요. 전 세계 HBM 시장의 57%를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전 세계 시장의 38%를 삼성전자가 가졌어요. 전 세계 시장의 5%만 미국의 마이크론사가 갖고 있어요. 이 세 개밖에 못 만들어요. HBM을. 그런데 갑자기 보세요. 올 2분기 SK 하이닉스 64%. 근데 64% 늘어났어요. 대충 SK는 64%, 60%대예요. 삼성이 15%대로 떨어졌죠. 그리고 이 마이크론이 21%가 됐죠. 왜 이럴까요? 바로 왜 그러냐면 이 갭이 무려 27%나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수조 원에 달해요. 트럼프 새끼가 중국에 수출 제한을 걸었어요. 삼성 메모리 중국 HBM 수출 금지로 실적 급락. 이걸 트럼프가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2024년도 이때 2025년 초에 트럼프가 삼성 램 중국으로 못 들어가라고 해버린 겁니다. 아주 열받죠.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윤석열 새끼입니다. 그 새끼 뭐 하고 있었을까요? 술 처먹고 그리고 막 이런 거 폭탄 좀 알고 있었어요. 이런 걸 언론이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폭탄 좀 말고 계란 말고 있었죠. 이런 걸 언론이 얘기를 안 해요. 우리나라 삼성을 망하게 할 뻔했어요. 그리고 이재용 데리고 어디 갔어요? 윤석열이 전통시장 가서 떡볶이나 처먹였죠. 자, 이번에 에이펙 때 이재용이나 정의선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짜 고맙다고 막 그랬죠. 그 이유를 알겠죠. 이제 바로 이겁니다. 중국 수출 제한이 지금 거의 풀리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자, 그러면요 여기서 다시요.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왜 왔을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1. 고마워서. 내가 용팔이 시절에 왔을 때 니네가 PC방을 나 살려줬잖아. 고마워서. 그리고 또요. 그거 말고. 그거예요. 야, 니네 이거예요. 야, 재용아, 내가 살게. 너 이만큼 뽑아내는데 중국에 수출 금지됐다며. 내가 갖고 와 내가 살게.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요. 우리나라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HBM 램을 AI용 램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해요. 엔비디아에서 그걸로 뭘 만들어요? GPU.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그거를 줘? 또 수입을 하죠. 이거예요. 이거를 밸류 체인이라고 불러요.
밸류 체인. 옛날에 그랬어요. 중국에서 히토리 같은 걸 캐서 일본으로 넘겨요. 일본에서 초정밀 기술로 정제를 해서 그걸 우리나라로 넘겨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생산해서 또 중국에 팔아요. 이게 밸류 체인인데 중국이 갑자기 수출 제한 해가지고 어디가 망했어요? 일본이 망했죠. 우리가 야, 열받아. 우리가 만들어버릴게. 우리가 해버렸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기억나시죠? 그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극복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윤석열 때 아까 막아버리니까 윤석열 가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막 이러고 분신처럼 굴다가 결국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때 다 뚫고 나니까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와요. 와서 야 그러지 말고 트럼프 저 새끼 원래 저런 거 알잖아. 나 만들어 26만 장 만들어야 되는데 HBM 주소 줘. 너 중국에 못 판다며? 내가 살게. 그러고 온 겁니다. 삼성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세죠. 만세죠. 재고떨이 할 수 있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정의선 회장은 왜 있을까요? 이 나이는 어린데 머리 하얗게 대머리 아저씨는. 예, 자, 지금 대충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라고 하느냐? 피지컬 AI라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AI는 뭡니까 여러분? 챗GPT죠. LLM, 거대 언어 모델, 질문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 그래서 저는 챗GPT를 너무너무 잘 쓰거든요. 설교 준비 이런 거 하면서. 하지만 실생활에 GPU, AI가 사용될 때는요. 그거를 피지컬 AI라 그래요. 각종 로봇에 탑재되어 활용되는 거. 예를 들어서 차에 AI가 탑재가 돼요. 차에 GPU를 때려박아서 AI를 만들어놔요. 그럼 그 차가 자율주행을 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로봇 팔에 AI를 장착해요. 자, 레이저가 잡초만 정밀 제거. 엔비디아 탑재한 AI 농업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11월 5일 기사예요. 이게 피지컬 AI예요. 뭐냐? 보세요. 트랙터죠. 영락 없는. 트랙터가 밭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 타는 거 보이죠? 빠뚝빠뚝거리고. 이게 레이저예요. 레이저. 레이저로 밭에 있는 잡초만 타여 죽이는 거예요. 레이저로. 성공률 99.999%. 자, 어떻게 하느냐? 이거 보세요. 이런데 스캔을 해요. 여기서 스캔을 쫙 해서 이 잡초에 팍 죽이는 거예요. 스캔을 한다는 건 뭔 소리냐면요. 카메라로 맞아요. 계속 찍는 거예요. 착착착 찍어요. 카메라로 찍으면 예,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트랙터에 달린 GPU에서 모양을 딱 보고 얘는 곡식이야라고 1초에 100번 내외로 판단한답니다. 근데 어디를 딱 보니까 얘. 얘는 아니네. 레이저 촥. 그래서 이 트랙터에 GPU가 천장 들어가요. 트랙터 하나에 GPU가 천장 들어가요. 천장 들어가서 뭘 하느냐? 이 사진을 찍었죠. 자, GPU는 원래 그래픽 카드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라 그랬죠. 이 GPU는요, 이미지를 판독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만들어낸 놈이니까. 똑같이 읽어드려서 얘 곡식 이상해. 곡식. 그래서 보면요, 다 이렇게 넘버링을 하죠. 밭에 나는 모든 작물을 번호를 정해서 얘 곡식인 것 같은데 일단 보류. 다음에 보자. 너 일주일에 또 올 거야. 이 새끼. 크면 알 수 있겠지. 잡초인지 아닌지 티나. 그리고 넌 잡초야. 레이저 쫙. 이렇게 해야 한답니다. 성공률 99.999%. 그런데 문제는 이 트랙터가 24억. 왜냐? GPU 천장에 들어가잖아요. 네. 아까 GPU 한 장이 얼마라고요? 그 HP 5천만 원. 5천만 원 천장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예, 이래서 문제예요. 이래서. 자, 그런데 우린 지금까지 AI를 통해서 그래픽하고 뭐 이렇게 GPU를 통해서 그래픽하고 이렇게 우리 챗GPT만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실생활에 쓰이는 GPU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얘기 할까요? 이거 성공률이 99.99%라 그랬죠. 여기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외모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를 쏴요. 즉 우리가 아닌 이상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전쟁에서 바로 쓸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전쟁에서 드론으로 사진을 쫙 찍어요. 근데 우리 등록된 우리 군인이 아니야. 99.99%로 바로 죽일 수 있겠죠. 레이저는 모두 쏴서. 그게 지난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사용된 거예요. 이거 농업에 응용했을 뿐이에요. 자, 이걸 의학에 응용할게요. 의학에. 그렇죠. 근데 이 기계가 한 대에 한 30억 해요. 안 비싸네. 그렇죠? MRI도 한 대 그 정도 하는데 안 비싸네. 예. 이제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이래서 GPU 30만 장, 우리나라에 총 이제 2030년 되면 26만 돈 30만 장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요. 의선아, 내가 팔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차 있죠. 현대차에서 지금 자율주행차 거의 만든 거 아시죠? 자율주행이 뭐냐면요. 수십만 장의 사진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요. 판독을 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어느 정도 되잖아요. 네, 사람이다, 동물이다, 피해자, 하자, 날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현대차가요. 병신짓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좋은 짓을 착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박수친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회사를 인수했다고요?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 기억하시죠? 로봇가 덤블링하고 막 그랬던 거. 그 회사를 현대가 거거든요. 그 회사가. 의선아, 우리 같이 하자. 즉 로봇과 자동차에 AI를 탑재해서 GPU를 탑재해서 그런 걸 피지컬 AI라고 그러거든요. 이젠 단순히 자율주행 정도가 아니라 더 훨씬 더 완벽한 걸 구현할 수 있겠죠. 그걸 하자고 온 거예요, 지금. 즉 삼성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HBM을 팔아줄 고마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GPU를 만들면 현대차에 또 팔아서 니네는 그걸로 피지컬 AI 만들으렴. 이게 뭐라고요? 밸류체인이라고 해요. 밸류체인. 우리나라는 그 밸류체인에 아주 매력적인 나라예요. 다 있거든요. 게다가 GPU 확보가 불편한 인간들이 우리에게 조금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우리 GPU 20만 장이다 6만 장이면 우리 만세 불러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GPU 26만 잔 AI 칩 돌릴 전력 없는데 원전 건설은 멈추. 아이고, 정작 원전 필요할 땐 제 못 지을 수도. 여러분, 원전 하나 짓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15에서 20년 걸려요. 근데 GPU 언제 들어와요? 5년 안에 다 들어온대요. 근데 이 GPU의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전력 무쇠 혹은 원전 무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쇠라는 거는 앵무새를 폄하한 말입니다. 앵무새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좋은 일이 있든 원전 하고 있다고요. 원전 무쇠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이 부족하대요. AI 칩 26만 년 돌리는데 인구 20만 신도시 두 곳 1년치 전력이 필요합니다. 해외 원전 복귀, 우리나라 원전 필요해! 이런 병신들이 있어요. 이건요, 정말 처벌해야 돼요. 사기거든요. 나경원, GPU 26만 장 주면 뭐하냐? 전력 있냐? 이 녀도 비슷해요. 네, 녀도 비슷해요. 필요 전력량, 여러분 제가 계산해 왔어요. GPU 26만 장 있는 거에 30만 장을 돌리려면요, 약 400메가와트가 필요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예, 감이 안 와요. 우리 안 와요. 괜찮아요. 예. 한 달 총 요금 전기요금만 약 50억이에요. 감이 안 오죠? 근데 여기 보세요. 20만 신도시 두 곳 1년치 전력 필요하다. 좀 감이 오세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에요. 서구 인구 몇 명이게요? 우리 서구 60만입니다. 60만 넘어서 분구하는 거예요. 즉 서구가 쓰는 전력의 3분의 2만 있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제가 또 조사를 했죠.
네, 기레기들 아니면 제가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GPU 26만 장, 정기여유 경북 3개 열리나. 뭔 소리냐? 갑자기 경북. 여러분 경북이면 민주당 지지당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경주에서 맛을 봤거든. 따뜻한 맛을. 달콤한 맛을 봤거든요. 저기 우리 전기 남아요 하고 손 들고 나왔어요. 경북에서. 보니까 여기 보세요. 한울 원전 잉여 전력이 시간당 2기가와트래요. 2기가와트. 이거 감이 안 오시죠? 2기가와트면요. 2000메가와트예요. 2000메가와트. 근데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4000메가와트가 필요하다 그랬죠. 400메가와트가 필요하다 그랬죠. 경북에다 지으면 되겠네. 남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곳에서 손을 들고 나왔어요. 아닙니다. 우리도 전기만이 남아요. AI 센터 입지로 강원 동해안 뜬다. 보세요. 전체 설비 강원도에서 뭐 GS, 통영, 강릉, 에코파워 등등등 강원도에서 전기 생산, 강릉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17기가와트래요. 생산이. 근데 송전 설비 용량이 11기가. 즉 생산은 17 하는데 최대 이빠이 17 할 수 있는데 보낼 수 있는 게 송전선이 11밖에 없대요. 6기가와트는요. 남아도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세요 하고 손 들고 나왔어요. 지금 6기가와트면 6000메가와트거든요. GPU 26만 장, 30만 장이 아니라 한 300만 장도 돌릴 수 있어요. 이 기레기 대가리들 속에는요, 이 기회에 원전을 지어야 해. 그거밖에 없고요. 나경원 그 미친녀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깎아내릴 것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경북이 민주당 세력이 이재명 지지했습니까? 아니에요. 강원도는요 비슷해요. 근데 이번에 따뜻한 맛을 봤거든요. 아,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구나. 경주 지금 난리 났잖아요. 발전돼 가지고. 경주가요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데요. 10월 달에만 관광객이 400만 왔대요. 10월 달에만. 예, 그런 곳인데 지금 경주에서 지금 따뜻한 맛을 보니까 우리 전기 많이 남아요. 일로 와주세요. 기레기들 머릿속에는요 원전 생각, 수도권 생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대가 AI 센터를 포기했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왜 포기했느냐? 전기 딸려서래요. 왜 서울대로 합니까? 지방으로 보내면 되지. 지방 부산대가 얼마나 좋아요. 자, 또 있어요. GPU 26만 장 엔비디아 AI 동맹. 당장은 득, 나중엔 독. 기레기 새끼들이 이러고 있어요. 엔비디아 GPU 26만 장 산다는데 KAI 칩을 자리는 어디에? 야, 사오면 임마 우리는 AI 칩 어떻게 개발하냐? 엔비디아 GPU 26만 장 세운 한국 AI 수도 그 안에 숨은 의존의 그림자. 젠슨 황 20년 약속 물거품 트럼프 엔비디아 칩사책 누구 받지 못하게 할 것 준다고 했어요. 예. 근데 지금 기레기들은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정말 기적적인 30만 년 확보하고 나니까 AI 칩은 야 우리 AI 산업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 GPU 산업은 우리도 GPU 개발해야지 그러고 있어요. 이게 병신이라고요.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죠? 우리는 HBM을 만들어서 GPU NVIDIA에 팔면 NVIDIA GPU를 만들어서 현대차에 판다고. 그게 뭐라 그랬죠? 밸류체인이요. 밸류체인을 이해 못하는 놈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GPU 개발을 안 할까요? 하지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정말 황당한 걸 들었습니다. 자, GPU에는 가운데 코어가 있고요. 그게 코어가 블랙웰 버전 최신이고요. 그 주변에 HBM이 있어요. 램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떤 미친놈이 야, 왜 HBM이 옆에 있고 코어 가운데 있어? 코어에 HBM 원자? 아니 HBM의 코어 원자? HBM이 램을 쌓은 거거든요. 램을 7층까지 쌓았으니까 가운데 하나 비우고 5층에다가 코어 넣자 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해보니까 되네? 특허를 냈습니다. 즉 GPU 코어가 없는 HBM으로만 이루어진 GPU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차차 세대 이런 거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젠스랑이 달려온 거예요. 니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다 사줄게. 이렇게. 근데 이 병신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빡이 또 돌았습니다. 또 조사를 시작했죠. 이거 보세요. R&D 투자 강화, 우수인재 유치, GPU 5만 장 확보, AI 3강 도입하겠습니다. 라고 2025년 8월 13일 날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5만 장을 확보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 이재명 정부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죠. 옛날에. 몇만 장 확보하겠다고? 5만 장이요.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5만 장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올 8월에 GPU 5만 장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계속 이렇게 막 AI 추경하고 막 했어요. 이때 이상한 놈들의 반응. 5만 장 적힌 이재명 후보 공약 찢었는데 5달 만에 26만 장 대반전. 이 인간이 누구냐? 양양자라는 놈이에요. 아, 놈은 아니고 여예요. 양양자는요. 무려 삼성반도체 상무 출신이에요. 근데 5만 장은 안 된다고. 예, 그리고 김문수, 나경원 다 이재명 후보를 욕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5년 만에 30만 장 확보해 왔죠. 다 안 된대요, 다.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과기부 4대 과학기술원 AI 융합 분야 이노코어 연구단 선정. 국내외 박사후 연구원 400명 채용 예정. 이게 2025년 6월 15일 기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대선이 몇 월 며칠에 있었습니까? 6월 3일 날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취임하셨죠? 6월 4일. 열흘 만에 4대 과학기술원에다가 이노코어 연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윤석열이 새끼가 과학기술 예산 깎아버려서 다 해외로 나갔죠. 그들을 400명을 데려오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열흘 만에. 자, 이거 보세요. 9월 29일이에요. 과학기술 인재 확보 경쟁 대응 국내외 최고 수준 포닥 400명을 임용했다고 나왔어요. 9월 말에 데려왔대요. 이미 성공했대요.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여기 보세요. 이노코어 사업, 4대 과학기술원 출연금 사업, 카이스트, G스트, 디지스트, 우리스트, 울산과학연구원, 대구과학기술원, 과학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 여기다가 총 400명을 해외 나간 놈 데려왔는데 연봉 9천이요. 이들을 포닥이라고 불러요. 포닥. 포닥이 뭐냐면 포스트 닥터. 즉 박사를 땄는데 아직 교수 되기 전. 다른 말로 하면요. 박사니까 전문가죠. 근데 3, 40대. 아직 교수가 되려면 실력이 부족해. 연구를 해야 돼요. 머리 제일 싱싱하고 몸 튼튼하고 며칠 밤 새도 괜찮고 뼈 갈아놔도 괜찮고 그 창의력 좋은 사람들. 네, 이들의 평균 연봉이 5천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들이 해외 나가면 뉴욕 같은 데 가잖아요. 9천씩 받아요. 근데 이번에 그만큼 준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다 들어왔어요. 그렇지. 와야지. 그리고요. 좋은 게요. 연봉은 따로 주고요. 예산은 또 따로 잡아줘요. 연구개발비. 그리고 이들은요. 나중 되면요. 이게 지금 과학기술원에서 하다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과학기술 개발을 해요. 그럼 적정한 기업에 그렇게 기술을 다 넘겨줘요. 그때 같이 가면 돼.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4년간 연구하다가 삼성반도체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얼른 와야죠. 그래서 순식간에 완료했습니다. 그게 9월 29일이에요. 즉 간단하게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제일 필요한 게 뭐? 인재다. 사람을 우리가 다 나갔다. 사람들 AI 사람들 데려와. 연구자 데려와. 여기에 추경하자. 야 해봤자 600억밖에 안 들어. 써. 딱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들이 연구를 하려면 연구 기자재가 필요하겠죠. 이 연구 기자재가 바로 GPU예요. 내가 5만 장 갖고 올게 했는데 젠슨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26만 장 갖고 온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연구 인력 있고요. 연구 예산 있고요. 연구 기자재 있어요. 다 있죠. 이제 다 있고
연구가 성공하면 기업까지 보내준대요. 자, 그래서 카이스트 지수대에서 쭉 이게 지금 연구 단 이름인데요. 초거대 언어 모델, 챗 GPT 같은 거 한국어로 된 거 만든다는 거고요. AI 기반 지능형 설계 제조 갖다 로봇 팔 AI로. 그리고 AI 혁신 신약 연구단 약을 만든다고. 그리고 AI 트랜스폼드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비행기 우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질환 조기 진단 의학 왔고요. 그리고 바이오 체화 의학이고요. 지능형 수소기술 혁신 연구단 AI 우주 태양광 연구단 등등등. 여기에 50명씩 총 8개 과제로 400명을 뽑은 겁니다. 자, 연구 인력 있어요. 돈 있어요. 그리고 기자재 있어요. 이제 결과만 내면 되겠죠. 여러분, 중국이 세계 2위라 그랬죠. 중국이 개발한 AI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딥시크예요. 딥시크. 깊게 찾는다 그래서. 그 딥시크를 개발한 주도한 자가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 포닥 2년차, 3년차 젊은 박사들이에요. 뼈를 갈아 넣어서. 시진핑이 그들을 훈장 주고요. 국가 최고 공신으로 임명하고요. 어마어마한 돈도 주고요. 여권을 뺏어버렸어요. 해외 출국 금지. 중국에서만 살아 이렇게. 자, 이재명 후보 시절이에요.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어디 가서 대담을 했어요.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AI 되게 젊죠? 7, 8년생이에요. 되게 젊은 박사예요. 이 사람하고 막 대담을 했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똑똑할 것 같은데 이 사람. 그러더니 하정우 수석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이 됐습니다. 네, 이 사람이에요. 네이버 AI 팀장이었어요.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AI 우리나라 개발하면 뭐가 필요해? 내 친구들 후배들 다 떠났어요. 데려와. 돈 줘야죠. 얼마면 돼? 뉴욕이 9천이래. 응? 해줄게. GPU 필요해. 지금 우리 박사 1인당 한 장도 안 알아요. 몇 장 필요해? 5만 장이요. 응? 30만 장.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연구가 한 2, 3년이거든요. 보통. 연구 끝나면 취직자들 필요해요. 응? 대기업 보내줄게. 그래서 이 사람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같이 만든 게 지금 우리나라 AI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에이펙 때예요. 이제 에이펙 때 젠슨 황이 26만 장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협약식이에요. 지금 협약식. 네이버 6만 장, SK 5만 장, 정부 5만 장, 삼성 5만 장, 현대 5만 장을 다 이렇게 분배하기로 약속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세계 최초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세계 최초? 맞아요. 정부 엔비디아 GPU 5만 장 공공에 투입한답니다. 정부가 5만 장을 산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레기들이 해설을 안 하는데요. 일단 AI를 만들려면요. GPU가 필요하고요. 또 필요한 게 뭐라고요? HBM 필요하고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가 필요한 거예요. 네이버가.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도 빅데이터가 있어요. 뭐가 있죠? 우리들 자료요. 예, 우리들 자료 있죠. 우리가 어디 사는지, 나이가 몇인지, 직업이 뭔지,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환을 앓았는지 다 있죠. 여러분, 한마디로요. 정부에서 5만 장을 갖고 제대로 된 전자정보를 만들잖아요. 지금도 우리 여러분 어디서든지 1분 안에 컴퓨터로 뚜릭 하면 등본 뗄 수 있죠. 가족관계 뗄 수 있죠. 그 여러분 뭐 신청할 때 다 앱으로 하시죠. 이제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이게 정부에서 제대로 AI를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카톡이 오죠. 당신은 뭐 민생 쿠폰 이번에 대상자입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 오케이 하나 누르면 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였잖아요.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다른 나라는 등본 떼려면 며칠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예요. 최고인데 그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AI 정부가 될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1년에 다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으시죠. 그 빅데이터가 쌓여봐요. 당신은 그래서 지금 뭐 신체 나이 몇 살이면 다 나오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AI로 보니까 지금 어디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진단할 수 있어요. 그걸 병원에서 전달만 한 번 하면
약 타러 가면 됩니다. 이 AI 전자정부라는 걸 설명을 안 해요. 전자정부를 넘어선 AI 정부. 아마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할 겁니다. 지금요,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배워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앱으로 휴대폰을 연동해서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해주죠. 우리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정부 저장소 한번 불타니까 정말 다 목통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전자정부라는 증거예요, 가장. 그거 안 되니까 핸드폰 인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AI로 한다고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와서 줄 쓸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도 5만 장만 줘.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 GPU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보다 5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대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겁니다. 이걸 그런데 불편한 새끼들이 전력 타령하고 지방 가면 되는데, 그렇죠? 뭐 우리 개발 안 하냐? 우리 KAI 어떡하냐? 개발해. 우리 지금 거기에 벌써 돈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투입해서 사람 다 뽑아놨어. 사람 다 뽑아놨잖아. 400명이나. 근데 언론에서 이런 의미를 설명 안 해줘요. 잘 이해하시고요. 좀 옆에 좀 알리시고요. 또 이명사님 이번엔 어느 줍니까? 예, 잘 하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